네, 41, 42번 장문 지문 보도록 할게요. 이 지문 조금 복잡하기는 한데 간단하게 얘기를 먼저 하면은 우리가 식량을 저장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건데 체지방의 형태, 즉 우리 몸에다가 직접 내부적으로 저장하는 형태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하나는 식량의 형태로 저장하는 게 있는데 식량은 우리 몸이 아니라 그 밖에다가 예를 들어 냉장고라든가 뭐 창고에다가 저장하는 그 식량 형태가 있는데요. 근데 동물의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동물은 냉장고가 없으니까, 뭐 그냥 밖에다 두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 방식과 이 방식의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줄부터 읽어볼게요. 자, 많은 동물들은 추구합니다. 혼합된 전략을 accumulating body fat and food. 1번 방법, 2번 방법이 있다는 건데, 이거는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질문하게 만들어요. What are the relative advantage and disadvantage? 상대적인 이점과 단점이 뭔데? 이러한 두 가지 형태의 에너지 저장에. 그래서 처음에는 뭐부터 설명하냐면요. 이 body fat, 그러니까 체내 저장 방식의 단점부터 설명합니다. 읽어볼까요? 자, 최대 지방 축적량은 증가합니다. 체질량과 함께, 체질량이라는 건 쉽게 얘기하면 몸무게라고 보면 됩니다. 몸무게가 늘어날수록 최대 지방 축적량이 늘어나겠지. 예를 들어 생쥐보단 코끼리가 더 많이 음식을 먹을 수 있겠죠. 반면에 최대 식량 저장량은 제한을 받지 않아. 몸의 크기에. 그렇죠. 예를 들어 생쥐가 크기가 이만하다고 해도 생쥐가 여러 명이서 계속 식량을 같이 이렇게 협업을 해서 모으면 자기 몸보다 더 큰 치즈들을 막 이렇게 쌓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이건 의미합니다. 동물들인데 특히 스몰 애니멀들이 어큐뮬레이트 할 수 있다는 훨씬 더 큰 에너지 레저브가 비축량이거든요. In the form of stored food, 저장된 식량의 형태로. 뭐보다? 그들이 여기 캔이 대동사입니다. 얘를 받아주는 체지방 형태보다. 아무래도 쥐나 이제 되게 작은 동물들 있잖아요. 작은 동물들 입장에서는 조금 그쵸. 음식을 어떻게 저장하는 게 낫다? 체지방보단 체외 저장이 나을 수 있다. 게다가 이런 식으로 체외 저장, 이렇게 음식을 밖에다가 저장하는 식량 저장 형태가 더 이코노미컬, 경제적이다, 효율적이다. 뭐보다? 바디팻보다. 왜냐하면 지방이라는 건 몸무게에 기여하고 신진대사도 몸무게에 따라 늘어나거든.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 신진대사라는 게 뭘까? 효율이에요, 효율. 쉽게 말해서. 우리가 뭔가 소화를 하고 순환을 하고 하는데 이제 드는 장기나 뭐 그런 게 관여되는 그 효율성을 얘기하는 건데 아무래도 가벼운 거보다 무거운 친구들이 조금 더 그 효율이 떨어지겠지. 똑같이 움직여도 땀을 더 많이 흘리고, 그쵸? 더 힘차고 막 그런 겁니다. 바꿔 말하자면 신진대사 비용이 뭐 하는 데 있어서 있다? 체지방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체지방을 축적하면은 이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거지. 동물의 능력, 포식자를 피하는 행동도 좀 굼떠지고 둔해지고 더 많은 에너지를 똑같이 운동해도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 하이 바디 템퍼처를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이점이라면, 자, 이건 무슨 소리냐? 대부분의 동물들이 이제 온열 동물이죠. 그러니까 뭐 펭귄이나 뭐 북극곰 같은 동물들 아닌 이상은 대부분은 이게 높은 체온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지점에 살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부분의 동물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대부분의 동물들에게 있어서 animals might be expected, 기대되어진다는 거지.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다고. In the form of food, 식량 저장의 형태로. 뭐보다? body fat, 체지방의 형태보다는. 자, 여기까지 이제 체내 저장 방식의 단점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체외 저장도 단점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창고에 보관하는 것도 단점이 있다를 설명하거든요. 볼까요? 자, 반면에 이렇게 체외로 식량을 저장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로트 썩을 수도 있고요. 아마도 도둑이 이거를 리무브 할 수도 있고 그냥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체외 저장의 단점입니다. 분실의 우려가 있다는 거지. 많은 동물들은 반드시 익스펜드 써야 돼. 에너지를 관리하고 보호하는데 그들의 식량 그 창고를. 그치, 식량 창고 누가 또 훔쳐갈 수도 있고 털어낼 수도 있으니까 이거를 또 이제 관리하는 데 에너지를 써야겠죠. 이제 식량을 먹고, 자, 근데 여기부터는 또 이제 뭐냐면, 그러면 내저장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이것도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겠지? 자, 음식을 먹고 그것을 지방으로 전환하는 게 체내 저장이잖아요. 체내 저장은 이러한 타입의 손실을 피할 수 있고 에너지 비용도 피할 수 있어. 저장된 음식을 관리하는 그런 비용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 large accumulation of body fat, 체지방을 많이 축적하면은 add to, 이게 뭐에 기여하냐면 동물의 금식 능력에도 기여해. 패스팅이 단식
금식, 그러니까 음식을 안 먹는 거거든요. 금식 능력에도 기여를 해. 특히 라지 애니멀에게 좋아. permitting some animal, 몇몇 동물들한테 허락해줘. enter, 진입하도록 장기간의 휴면 상태에 상대적인 안정성을 가지고 하이멀 나툼, 이게 동면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잠을 자는 동면을 하는 애들이 있잖아. 이런 애들한테는 차라리 일단 체지방, 체내에 이제 음식을 많이 먹어놓고 좀 쉬면은 더 유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글 자체는 이겁니다. 선생님,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강아지가 너무 짖어가지고 잠깐 진정 좀 시키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은 식량을 저장하는 그 외부 저장 방식, 이거가 장점이 있다, 효율적이다. 그러다가 얘에 대한 단점을 계속 설명했죠. 신진자 효율적 포식자한테 먹힐 수 있어. 근데 그러다가 또 식량의 단점도 설명하죠. 분실 도난 우려가 있어. 그에 반해 체지방은 또 금식이 가능하고 안전한 동면 가능해. 그래서 결론은 이게 나름의 결정적인 이점들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장단점이 각각 있기 때문에 좀 상황에 따라서 뭐가 좋을지 다를지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죠.